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182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아랫사람, 즉 부하에게 하극상 당하기 쉬운 사주팔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랫사람 복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요. 자, 아랫사람이라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회사에서 만났다면 회사에서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아랫사람, 부하죠. 부하를 아랫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사이관계로 만났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을 또 아랫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학교에서는 또 후배들, 나이가 어린 후배들도 아랫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아랫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업무가 잘못 처리됐다든가 또는 상사인 나를 하극상한다든가, 하극상은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를 반발하는 거를 하극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후배하고 사업을 같이 동업을 했는데 망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하극상, 복이 없는 사람의 사주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랫사람 복이 없는 사주팔자, 즉 아랫사람에게 흉을 당할 수 있는, 하극상을 당하기 쉬운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가 될까요? 자, 보편적으로 첫 번째, 사주팔자에 식상이 흉하게 잡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식상이 말하는 게 뭐죠? 바로 아랫사람이죠. 아랫사람, 후배, 그죠? 부하 직원, 이걸 뜻하기 때문에 이 식상이 흉하게 잡혀 있는 경우 바로 아랫사람 복이 없어서 하극상을 당하기 쉬운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없을까요? 식상이 아랫사람, 후배를 뜻하니까 식상 외에 다른 게 흉하게 잡혀 있으면 후배로부터 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안 될까요? 있죠? 바로 인복입니다. 인복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후배복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인복이 떨어진 사주팔자도 바로 하극상을 당하기 쉬운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인복이 없는 것은 바로 인성이 인복을 뜻하죠. 그러니 인성이 흉하게 잡혀 있는 경우도 바로 하극상, 아랫사람 덕이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또 뭡니까? 식상을 또 치죠. 그러니 식상이 극을 당하기 때문에 후배 덕이 떨어지는, 아랫사람 덕이 떨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겁이 흉하게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비겁이 흉하게 잡혀 있으면 인성을 상당히 약하게 하죠. 그러니 인덕이 없어지고, 또 비겁이 강하게 되면 식상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극상을 당하기 쉬운 아랫사람 덕이 떨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인복이 떨어지는 사주팔자, 인성 비겁이 흉하게 잡혀 있는 경우와 또 식상, 아랫사람을 뜻하는 식상이 흉하게 잡혀 있는 경우에 바로 하극상을 당하기 쉬운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볼까요? 정민년, 개축월, 병술일, 을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에 들어있네요. 연지 미토 안의 정화, 작은 불, 일지 술토 지장간의 정화, 작은 불, 시지 미토 지장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들어있네요. 연지 미토 안의 을목, 작은 나무, 시지 미토 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거는 정화, 작은 촛불, 을목, 작은 나무 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들어있고, 이렇게 되면 내편의 세력이 너무 약하죠.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 일간의 힘을 빼간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해지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미토 작은 흙, 월지의 축토 작은 흙, 일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시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들어있습니다. 월지 축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일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에 계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지장간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미토, 축토, 미토, 작은 흙,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까지 흙기운이 제법 강하고 그 다음에 계수, 작은 물까지. 자, 이렇게 되면 상대편의 세력이 상당하니까 내 편이라고는 정화와 을목뿐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정화도 월간에 있는 계수에게 정계충으로 깨져버려서 힘이 전혀 없네요.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목에 기대야 되고 지장간에 있는 오행에 기대야 되니 병화는 상당히 신약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뭔가요? 바로 흙이 되겠죠. 큰 흙, 작은 흙이 합쳐져서 화생토까지 받은 흙기운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인해서 가장 약해진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흙이 또 병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의 병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흙으로 인해서. 자, 용신은 뭔가요? 정화는 정계충으로 깨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을목, 작은 나무로 목생활을 해줘야 되는데 큰 불에다가 작은 나무 던져줘 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가겠죠. 용신이 너무 약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신약 사주팔자고요. 자, 이 사주는 어떤 그릇이 큰가요? 바로 흙이 전부 이게 뭡니까? 화개살이죠. 화개살 발달. 이 화개살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식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트적인 감각이 있어서 예기능적으로 나가면 상당하게 잘 나갈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재물도 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런 신약한 사주로 사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사주의 전공인 예기 쪽을 가지 않고 그냥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주가 사업에 망했습니다. 이유인즉 절친한 후배를 밑에 두었는데 한 번은 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려 용서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크게 해먹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외국으로. 그러니 이분은 다른 것보다 후배 때문에 사업이 망해버렸다는 얘기죠. 아주 크게 회사 공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바로 이 흙기운이 후배죠. 아랫사람을 인해서 큰 낭패를 봤던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망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흙들이 삼형살로 잡혀있죠. 삼형살로 잡혀있으니 더더욱 후배가 흉하게 작용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가 식상이 흉하게 잡혀있는 경우 바로 식상이 후배, 아랫사람, 부하직원 그렇죠. 흉하게 잡혀있는 경우 바로 하극상, 아랫사람으로 큰 곤욕을 당할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보자고요. 김인년, 을해월, 기해일, 갑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 분법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 편부터요.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연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해수안의 무토, 일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지장간, 연지, 미토 안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이라고는 기토, 미토, 작은 흙 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에 힘을 빼놓은 후에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지는 오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무식상인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쇠가 하나도 없죠?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해수, 일지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에 을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월지, 해수안에 간목, 일지, 해수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그죠? 해수, 큰 물,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을목, 갈목, 작은 나무, 큰 나무까지. 이렇게 되면 내 편이라고는 기토와 미토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진 사주가 되겠네요. 특히 이 기토와 미토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물에 막혀 있어 가지고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아주 신약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기토하고 미토가 물을 막아주니까 좋나요? 너무 이 해수에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과 작은 물이 합쳐진 물을 막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죠. 오히려 간목이 큰 나무가 물을 살금살금 빼주고 있어서 더 좋은 용신이 되겠네요. 그래서 간목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큰 불이 오면 좋겠네요. 불이 들어와야 화생토로 해서 흙도 단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은 나무가 목생화, 화생토로 이루어지는 통간업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불기운이 아주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에서 큰 흙기운이 돌아도 이 물을 막아주니까 좋겠습니다. 뭐 무토나 술토라든가 이런 큰 흙, 그죠? 진토는 좀 절벅절벅해서 그렇죠? 이렇게 큰 흙이, 단단한 흙이 돌아서 이 물을 막아준 사주의 병이 가장 강한 흙이 물이죠.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물기운이 상당한데 이 물을 막아줄 때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운은 불기운이고, 그 다음은 큰 흙이 와서 물을 막아줄 때도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분 사주에 식상이 없죠. 그러면 후배덕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식상이 없는데, 그죠? 바로 이럴 때 바로 인덕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식상이 있더라도 인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후배덕을 볼 때, 아랫사람 덕을 볼 때. 인덕을 보려면 인성을 봐야 되겠죠. 인성은 불이라는 얘기예요. 불이 어떤가요? 미토 안에 정화 있죠. 정화는 어떤가요? 해수들이 스며들면서 물이 스며들면서 거의 소멸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 불이 한 점이 없어가지고 인덕이 없어가지고 후배덕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랫사람 덕이 없는. 자, 이 사주팔자도 후배 아랫사람과 동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분이 후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통업을 하더라도 인덕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후배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덕도 많이 떨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주에 이 재성이 흉하게 잡혀 있죠. 해에 자영살까지 있고, 그러니 재성이 바로 재물인데 재물을 쫓아가다 넘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동업으로, 그것도 후배하고 해가지고 인덕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동업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랫사람 후배덕을 볼 때도 이렇게 사주에 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인덕을 봐가지고 그런 덕을 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팔자도 보자고요. 계사년, 을축월, 개해일, 개축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오행 분법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 편부터요.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죠. 물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기운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일지의 개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축토지향 간의 계수, 시지 축토지향 간의 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모를 정해주는 인성인 쎄를 찾아볼까요? 쎄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자, 연지 사환의 경금, 그 다음에 월지 축토안의 신금, 시지 축토지장간의 신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네 편이 제법 있죠. 계수, 작은 물, 해수, 큰 물까지. 그렇죠? 지장간에 더 있고,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후에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물이 생해주는 원이니까 나무,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에 사화, 큰 불, 사화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월지의 축토, 시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사화안의 무토, 일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상대편도 제법 있죠. 을목, 작은 나무, 사화, 큰 불, 축토까지 해가지고. 자,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주에서 보면은 물기운이 어떤가요? 추골이면 겨울이죠. 겨울이고 계수 작은 물이지만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까지 이렇게 합세가 되니까 이 시지에 있는 축토 어떤가요? 이 해수, 계수에 의해서 거의 흙탕물이 돼버렸죠. 이 축토 역시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월지에 있는 계수, 해수에게 작은 절벅절벅 언 땅은 거의 흙탕물이 돼버렸네요. 그러다 보니 을목과 사화만 났네요. 을목은 어떤가요? 이 계수하고 이 많은 물에 거의 썩어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견딜 수 있는 거는 사화밖에 없는데 사화도 이 물기운에 거의 빚을 잃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원인은 물이 되겠네요. 물이 많이 장악하고 있고 지장간, 축토안의 계수도 있고, 그죠? 이런 물들이 흙들, 이 흙이 너무 질이 안 좋죠. 언 땅이고 절벅절벅한 흙이라 거의 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물을 막을 수 없어가지고 을목도 썩어가고 사화도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됐네요. 나무라도 큰 나무가 있었으면 목생화되면서 좀 통관도 됐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사주가 강해진 이유가 비겁이 강한 사주팔자가 되고 비겁이 흉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겨울이고 억부로 약하지만 사화가 되겠네요. 그죠? 억부로나 조우로나 사화가 용신이고 운에서는 나무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큰 나무가야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면서 통관 억부로서 조운 희신이 되고 흙이와도 괜찮겠네요. 큰 흙이 와서 이 많은 물을 막아줄 때 사주의 병이 물이기 때문에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와서 통관을 시키든지 큰 흙이 와서 이 물을 좀 막아줄 때 그럴 때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 사주팔자도 어떤가요? 식상이 나무죠. 을목이 있고 해중에 간목이 있고 이 나무의 질이 어떤가요? 불은 꺼져가고 물은 봄나무하고 추운 겨울이고 다 썩어가고 있죠. 얼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식상의 질도 좋지 않고 그러니 이 비겁이 식상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생을 많이 해주셔서 얼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그런 형국이라 식상이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인성은 어떤가요? 인복을 얘기하는 인성은 세죠. 세는 이 많은 물이 힘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인성의 힘도 많이 약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식상의 기운도 약해지고 인성의 기운도 약해져서 바로 후배덕이 아랫사람 덕이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비겁이 강한 경우에 이렇게 아랫사람 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주팔자도 꼭 아랫사람 덕만 없을까요? 인복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바로 인간관계가 약해지고 인복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 덕도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지만은 이분도
후배와 통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망했던, 후배 때문에 망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하고 통합을 했더라도 상당히 고초를 겪을 수 있는 인덕이 떨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인복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덕이 떨어지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아랫사람, 부하에게 덕이 없는 사주팔자를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